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유명한 말이 있죠. 청년들이여 중동으로 가라. 이 말을 했었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K무브스쿨과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인프라 지원, 또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K무브스쿨이 이 전체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K무브스쿨이란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과정과 6개월에서 12개월의 장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은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촉진 인프라 지원은 이 K무브스쿨을 담당하는 센터를 짓고, 또 그 해외 이 취업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월드 잡 플러스 사이트였나?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국내 해외 취업 지원과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은 한 명 취업시키는데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민간 위탁 기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그 박근혜가 당선이 됐을 때 VIP 공약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해외 통합 정보망 구축, 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서 해외 취업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의 일환으로 들어왔고, 2015년도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또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서 여러 개그맨들이 이를 풍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해외 취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방증하기라도 하듯이 박근혜 정부 때 해외 취업 예산이 엄청 늘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144억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부터는 327억, 그리고 15년도에는 377억, 지금도 424억 정도, 즉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24억인데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0억대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은 이 해외 취업 지원이 또 하나의 질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로라고 보는데요. 이 자료는 2016년에 K무브스쿨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입니다. 가장 많이 취업한 데가 싱가포르인데요. 여기에 평균 연봉은 1,843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대만도 1,7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이 채 되지도 않는 연봉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요. 싱가포르이 35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기본 생계비는 2,479만 원인데 1,844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본 생계비라고 하면은 빈곤선을 겨우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낮은데도 취업을 하는 이유가, 취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보통 2,400만 원 이상의 직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을 했구나라고 지표 통계에 넣는데, 아까 K무브스쿨에서 단기 과정, 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밟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의 직업에 취업을 해도 그냥 취업을 했구나라고 통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연봉을 받고도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싱가포르이 아무래도 국제금융 허브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갔다 오면은 국내 취업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취업을 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는데요. 지금 해외 취업 이후에 귀국자 수입 비율과 귀국을 했을 때 국내에 얼마나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4년도까지밖에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여기서 K무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이미 해외에 취업한 사람 중에 57%가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경우에 취업이 되느냐, 이 중에서 40%에서 5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즉 국내에 돌아와도 여전히 50%는 취업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해외에 취업한다 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올해 국감에서 코트라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 해외 취업에 2013년도 이후에 K무브스쿨을 통해서 해외 취업한 청년 중 173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이런 기사를 냈고, 이런 국감 때 이런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8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173명의 행방을 기다린다, 제보를 해달라라는 거를 그 트위터를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후 관리가 어렵다던 코트라에서 바로 보도 자료를 뿌려가지고 지금 173명의 실태는 파악이 됐다. 그 중에서 101명은 해외에 취업해 있는 상태고 70명은 한국에 들어왔고 1명은 해외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바로 보도 자료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걸 내리고 그 참여자를 찾는다는 그걸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조사가 어렵다던 데서 막상 이렇게 기사가 막 터지니까 갑자기 여기에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트라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설문지를 이렇게 메일로 전송을 한대요. 그래서 답변이 오면은 오는구나, 안 오면은 그냥 미응답률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설문지에서도 재직, 이직, 퇴사 여부만 파악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그 해당 직장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우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 관리 기능이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초반에는, 지금은 좀 몇 년이 지났는데, 초반에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새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10명 중 8, 9명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는데,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해외 기업들이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하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취업 전망이 국내에선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지금 청년들이 해외에서 어떤 걸 하고 싶어서 간다기보다 국내의 취업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해외에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외 취업에 궁극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를 파악한다면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에도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가 안 나오죠? 여기에 찾다 보니까 M브레인이라는 국내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국내에 취업 기회만 있다면, 그래도 국내에 취업 기회만 있다면 국내에 취업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50% 이상의 청년들이 국내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취업 지원 예산은 이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도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뭘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이미 나가서 해외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코트라가 조금 더 청년들이 어떤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 파악에 맞게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청년 일자리 3조 1,000억 원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5천억 원짜리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최장 1년 기간 동안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서는 1단계에서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직업 훈련 제도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알선 민간 기관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기관들을 알선해 주는 것인데요. 이 상담을 받는 동안 청년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각 단계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취업수당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의 30만 원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도입된 금액입니다. 이 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3,246억 원이었던 게 2018년도에는 구직 촉진 수당 30만 원이 들어오면서 5,329억으로 대폭 증가를 했는데요. 20%나 증액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작동 방식에서 저는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시장에 진입을 촉진시키고 있지만 질 낮은 진입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150만 원 이상의 취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전산망에 미등록된 취업자도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대체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더 낮다는 걸 감안하면은 더 낮은 이 일자리 임금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훈련 내용인데요. 연도별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나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나마 70%에 근접해 있던 게 2016년도에는 50% 중반으로 뚝 떨어져서 이 2단계에서 가장 큰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28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단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청년들이 2단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취업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훈련 분야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영회계, 사무, 이런 자격증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음식 서비스, 또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이런 식의 지금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과연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하는 직종과 일치를 하느냐를 봤을 때, 청년들이 이쪽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10% 정도만 그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여기서 직업 훈련을 받아봤자 전혀 상관없는 대로 취업을 하다 보니, 굳이 2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2단계 장기간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을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직업 훈련 과정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직장이 중간에 경력이 끊길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또 제대로 잘 작동해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직업훈련이 조금 더 수요와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예산 구성을 보면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예산에서는 위탁사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고, 근데 저소득층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은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과 중장년층은 민간 위탁을 시킴으로써 민간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게, 전체 민간 위탁 예산의 28%가 특정 업체 4개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특정 업체 4개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는 무슨 글로벌 고용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서, 이 민간 위탁 예산이 늘어나면은 새로운 이 업체가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업체가 지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여기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실적은 되게 좋지 않잖아요. 청년들의 그 질 낮은 일자리라든지